제주도 해녀와 그 가족을 그 어떤 마을 바깥에서 살게 하는 거라. 좀 천시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육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중국 칭다오,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슬픈 역사인데. 낯선 땅으로 가야만 했던 제주 해녀와 그 가족들. 그들이 제주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울산 호적대장에는 두모학 혹은 두무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두모학, 그들은 누구이며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 그런데 미역이라는 것은 수심 10m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해안 사람들이 수심 2m까지는 당신네가 스스로 미역을 땁니다. 따는데 2m에서부터 10m까지는 옛날부터 제주도 사람들에게 의존을 해서 땄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 옛날부터 진출했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은 해녀만 가는 게 아니고 해녀 가족들이 간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가게 되면은 제주도 해녀와 그 가족을 그 어떤 마을 바깥에서 살게 하는 거라. 좀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히 울산 지역 사람들이 제주도 해녀 가족이 사는 마을을 좀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주도 해녀와 가족, 곧 제주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두모학, 두무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제주도 사람들을 두모학, 두무학이라고 불렀느냐?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다 분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분화구 없는 게 저 삼박산밖에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산이라 이거지. 그렇듯이 제주도 사람들을 머리 없는 산에서 난 것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좀 천시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두무학이고 두무학입니다. 민족부에다가 자기네는 울산 사람이고 자기네 마을 외딴 동네에 사는 제주도 사람을 두무학인이라고 민족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전승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제주도 해녀와 그 가족을 두무학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식자재가 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역은 보통 식품이 아니거든요. 이건 가정 상비약이거든. 해산 날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수심 2m 이하의 거는 못하니까 제주도 해녀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날 거죠. 제주도의 육지부 한반도의 동해안에서는 제주도 해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이 미역 이외의 해산물 있잖아요. 전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성게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음에 홍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제주도 해녀들이 독차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거기 가족을 이루면서 외딴 동네를 이루면서 생활을 해도 이게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지부 사람들은 두모학이라고 부르며 차별했지만 제주 해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때문에 해녀와 그 가족들은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며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는 두모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자 육지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육지부로 진출했던 해녀들이 낯선 이국 땅까지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좀 슬픈 역사인데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에 일본 국방성이 러일 전쟁 이전에는 그 폭탄의 재료인 요드를 유럽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이 딱 일어나니 그 러시아가 저 유럽에 속하거든요. 이 수입로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차단시켜버리니 이제 일본 국방성이 이 폭탄 원료가 없는 거라. 폭탄의 그 재료가 그 감태하고 다시마에서 나옵니다. 1905년에 성산에다가 감태 공장을 세웁니다. 감태 공장을 세워서 이제 이 제주도 해녀들이 이 감태를 조물어 가지고 따 가지고 그걸 재를 만들어서 감태 공장에 팔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국방성으로 가서 이 폭탄의 그 원료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나는 거는 일본 국방성이 필요한 요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5분의 4는 제주도 이외 육지. 그러니까 일본 국방성이 제주도 해녀를 배에다 태우고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그건 러시아거든. 중국 칭다오로, 그 다음에 일본 북해도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러시아, 북해도,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일본 국방성과 인연이 깊고, 그것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감태 그리고 다시마, 이거를 채취하러 간 것이다. 그것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역사가 아닌가. A급은 한 달에 100원, B급은 70원, C급은 50원입니다. 지금 100원 하면은 그 우습게 하는데 그 당시 기와집 한 채가 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겁니다. 그걸로 일본 국방성과 제주 감태가 인연을 맺기 이전에는 감태는 제주도에서는 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국방성과 인연이 맺으면서 1905년 성산에 감태 공장이 생기면서부터는 이것이 황금, 바꿀 환, 돈으로 바꾸는 해조류가 되었다. 1905년 성산포에 들어선 한국물산회사는 소위 말하는 감태 공장이었으며, 제주 해녀들은 이때부터 물질로 감태를 따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는 거름으로만 사용되던 감태는 전쟁으로 그 가치가 상승했으며, 단순한 거름용 바다풀에서 환금 가치가 높은 해조류로 바뀌었다. 해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로 진출했고, 그렇게 감태는 제주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육지와 해외로 진출한 제주 해녀들은 그곳의 물질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을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제주 해녀들이
수천 명 정도 되는 그런 해녀들이 이제 가서 이제 출발 물질을 했다라고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제주 해녀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물질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미역 취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모집하는 이제 그 중개인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모집을 통해서 그해 한 9월, 10월 때까지 육지에 올라가서 이제 물질 활동을 하는데, 이게 육지에서의 물론 이제 제주도만큼의 그 해산물이 좀 풍부하지만 직접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해녀들은 없었죠. 무슨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조업 활동을 하는 그런 위주의 그런 어업 활동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면서 가족을 꾸리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그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물류 활동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제주 해녀의 어떤 그 최고의 그 물질 기술을 제주인으로서 육지부에 가서 거기서 이제 틀을 잡고 살면서 물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전수라기보다는 하나의 또 어떤 그 기술 문화가 그 주변 뭐 한반도 쪽에 이렇게 전파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는 과거에는 이제 미역이 최고의 상품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일본 상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미역을 채취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그 당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장기간 이제 거주하면서 물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 해녀가 독도에 이제 장기간 이제 거주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했던 시기는 이제 해방 이후 195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독도 의용수비대라고 하는 그 울릉도에서 만들어진 이제 자체 단체가 있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해녀는 이제 최고의 이제 그 물질 기술을 또 갖고 있었고, 또 독도와 울릉도 그 어장에는 최고의 상품이 이제 그 미역이 또 있었죠. 그래서 독도 의용수비대에 의해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를 통해서 그리고 독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기간 이제 거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이제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들과 같이 버텨서 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가족 단위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독도라는 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불모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영토의 최동단에 있으면서 동단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을 뜻하는 게 이제 독도인데, 독도에 어떤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거기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거주하면서 살아야만이 이제 실효적 지배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런 생업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 해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난 그녀들은 낯선 땅에 제주의 해녀 문화를 전파했고, 독도로 떠난 해녀들도 그곳에 거주하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이바지했다. 출가 물지를 떠난 제주 해녀들은 그렇게 곳곳에 제주의 흔적을 남겼다. 작은 부표, 태왁 하나에 의지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제주 해녀. 제주의 해녀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주를 떠난 그녀들의 자발적인 출가 물질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다. 제주 해녀가 가진 여성성의 상징은 과거 사회적으로 낮았던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닌다.